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친구 집이나 자녀 집에 방문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그 특별한 기분 말입니다. 뭔가 공기가 다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 확 다가오죠. 특별히 화려한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 문을 열면 어떤가요? 분명히 청소도 했고 정리도 했는데 왠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집이 깨끗하려면 매일 청소기를 돌려야 하고 비싼 세제를 써야 하고 온종일 닦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비결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조용한 습관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 습관은 모두 실천하기 쉽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습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집의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바로 문 닫기입니다. 네, 현관문을 닫는 겁니다. 아니, 문을요? 네, 맞습니다. 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거실의 소파도 아니고 주방의 깨끗한 싱크대도 아닙니다. 바로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도 현관문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손으로 만지는 게 문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문을 보지 않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투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문손잡이 주변에 묻은 작은 지문, 자물쇠 근처에 희미한 얼룩, 신발이나 가방에 스쳐서 생긴 문 아래쪽의 자국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런 작은 흔적들이 집 전체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눈은 대비를 감지합니다. 깨끗한 공간에 작은 얼룩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반대로 작은 부분들이 깨끗하고 반짝이면 전체가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히 문을 닦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냥 습관처럼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힘을 줘서 박박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헝겊 하나, 따뜻한 비눗물 한 그릇, 여기에 식초 한두 방울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문손잡이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이니까요. 문 아래쪽도 닦아주세요. 가방이나 신발에 자주 스치는 부분입니다. 문턱도 잊지 마세요.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집안의 다른 손잡이들도 함께 닦아보세요. 냉장고 문 손잡이, 싱크대 아래 수납장 손잡이, 전자레인지나 오븐의 손잡이까지.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일수록 집의 느낌을 좌우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겨우 5분입니다. 길어야 7분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만드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번 닦고 나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집 전체가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마치 집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여긴 당신을 위한 곳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분만 투자해서 문과 손잡이들을 닦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 집의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집은 들어가면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어떤 집은 들어가면 공기가 맑고 가볍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똑같이 청소를 해도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70대 후반이시고 비슷한 시기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면서 자식들을 키워내셨죠. 재미있는 건 두 분 다 비슷한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둘 다 빵 굽는 걸 좋아하시고 가구 배치도 비슷하고 강아지도 한 마리씩 키우십니다. 그런데 두 집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 댁에 들어가면 뭔가 눅눅하고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꼭 뭔가 상한 건 아닌데 오래된 음식 냄새, 찌개 냄새 같은 게 커튼이나 소파에 배어 있는 느낌이죠. 반면 다른 분 댁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봄날의 바람이 방 안을 감싸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구도 똑같고 개도 똑같은 품종인데 말이죠. 그 차이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을 여는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날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엽니다. 겨울에도 바람이 매서운 날에도 그냥 10분 동안만이라도 모든 창을 여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을 여는 게 아니라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커튼, 카펫, 쿠션, 담요, 소파. 우리가 늘 안고 기대는 모든 부드러운 것들은 공기의 냄새를 흡수합니다. 요리할 때 나는 냄새, 습기, 욕실 냄새, 반려동물 냄새까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섞입니다. 그 섞인 냄새가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공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람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바람이 들어오고 나면 공간 전체가 바뀝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여기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열 때 선풍기를 함께 켜보세요.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0분입니다. 겨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만드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공기만 바뀌었을 뿐인데 집이 더 넓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고 더 밝고 가벼워집니다. 마치 벽과 바닥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깊은 숨을 들이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 동안 모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겁니다.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서 해보세요.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공기가 맑을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느껴보세요. 공기가 바뀌면 집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서랍 하나쯤은 있으시죠? 열기가 두려운 서랍 말입니다. 부엌 구석에 만능 서랍일 수도 있고 복도 한편의 잡동사니 서랍일 수도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 옆 작은 서랍일 수도 있고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건전지, 오래된 영수증, 고장난 리모컨, 잉크 안 나오는 볼펜 몇 자루, 눌러붙은 사탕, 기침약, 만료된 쿠폰들. 그 서랍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 이거 정리해야 하는데. 하지만 바로 닫아버립니다. 오늘은 안 돼. 나중에 하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서랍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랍 하나가 엉망이라면 옷장 한 편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싱크대 밑장도 침대 아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체 집이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숨겨진 구석들이 무시되면 사람 마음은 묘하게 불안해집니다. 내가 우리 집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스며드는 거죠. 하지만 정갈한 집을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딱 서랍 하나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만요. 완벽하게 예쁘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SNS에 올릴 만큼 반짝이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쓸모 있고 꺼낼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게끔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겁니다. 목표는 질서의 흐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세요. 음악을 켜두고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서랍을 열고 안에 있는 걸 꺼내세요. 바닥에 펼쳐 놓으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세요. 망가진 볼펜, 만료된 쿠폰, 알 수 없는 영수증들 버리세요. 서랍 바닥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먼지와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같은 종류끼리 모으세요. 건전지는 건전지끼리, 펜은 펜끼리, 약은 약끼리. 그리고 다시 넣으세요. 질서 있게, 보기 좋게. 이게 끝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마음속 어지러움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다시 공간을 되찾고 있어.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정리된 서랍 하나는 침대 시트를 새로 간 것 같은 청량함을 줍니다. 구두를 닦아 광을 낸 것 같은 단정함을 줍니다. 꽉 막혀 있던 통로가 열리는 듯한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부엌 전체를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거실 전체를 손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서랍이 여러분을 다시 정리해 줄 겁니다. 마음까지도요.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얼룩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엌을 꼼꼼히 닦고 바닥도 잘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말끔히 끝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깔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분명 눈으로 보이는 건 정리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상태. 혹시 그럴 때마다 내가 예민한가 하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분위기를 흐리는 건 우리가 흔히 놓치는 작고 자주 손이 닿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일까요? 부엌 개수대 아래 수납장에 손잡이, 식기세척기 문 가장자리, 냉장고 손잡이, 팬트리 문 테두리. 이런 곳들은 눈에 띄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으면 끈적하거나 미세한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룩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 느낌은 방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며 공간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된 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5분 광택 습관을 지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은 일요일 오후 같은 여유로운 시간에 젖은 행주 하나만 들고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는 겁니다. 집 전체를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자주 닿는 부위만 살펴보는 거죠. 냉장고 손잡이를 닦으세요. 전자레인지 버튼도 닦으세요. 식기세척기 모서리, 개수대 문 손잡이, 주방 조명 스위치, 자주 오가는 문틀의 모서리까지. 닦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자주 만졌던 곳이면 닦아줍니다. 완벽한 청소가 아닙니다. 단지 상쾌한 착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 눈은 대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새하얀 냉장고 손잡이에 손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는 순간 뇌는 전체 공간을 지저분하다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그 손잡이가 반짝이기만 해도 뇌는 전체가 깨끗하다고 느끼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 이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8세의 독립심 강한 분이셨죠. 처음엔 별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정말로 부엌 손잡이, 전자레인지 가장자리, 쓰레기통 뚜껑을 닦아 보셨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하네요.
호텔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대청소를 한 게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자주 접하는 공간을 새롭게 닦아낸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주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행주 하나로 여러분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다시 만져주는 시간. 그 시간이 집안에 오래도록 상쾌함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공간과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냄새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나요? 혹시 눈을 가린 채 누군가 여러분을 집 안으로 이끌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눈가리개를 벗겼다면 여러분은 향만으로도 이곳이 내 집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집이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집에는 저마다의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단번에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냄새의 근원이 공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원인은 공기를 품고 있는 섬유에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는 시간, 커튼이 살랑이는 바람, 쿠션 위에 잠시 쉬어가는 손, 담요로 덮은 무릎, 발밑의 카펫, 욕실 앞의 매트까지. 모든 부드러운 섬유들이 요리 중 생긴 기름 냄새, 반려동물의 채취, 욕실의 습기, 그리고 며칠 전 태운 토스트 냄새까지 차곡차곡 빨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초나 탈취제로도 이 깊이 스며든 냄새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천엔 이미 생활의 흔적이 켜켜이 남아있는 셈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간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바로 섬유 리셋 루틴입니다. 매주 한 번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정해 집안의 섬유들을 다정하게 손봐주는 거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향이 없는 섬유용 탈취제를 준비하세요. 쿠션, 소파, 커튼, 침구 위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쿠션은 창문가로 나가 톡톡 털어 바람을 통하게 합니다. 부드러운 브러쉬가 달린 청소기로 천 소파를 천천히 훑으세요. 담요 하나쯤은 햇빛 좋은 날 베란다에 30분 정도 말려보세요. 만약 여유가 있다면 작은 섬유 아이템 하나만이라도 세탁하세요. 쿠션 커버 하나, 욕실 발매트 하나, 소파 담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완벽한 세탁이 아니라 상쾌함의 회복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우리 집 공기를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냄새들이 사라지고 무겁던 공간이 가볍게 숨을 쉽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고양이 4마리와 함께 사는 부부에게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는 집이었지만 묘하게 가라앉은 냄새가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섬유 리셋을 시작하고 나서 그 정체 모를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눈으로 볼 땐 말끔하지만 어딘가 생활 냄새가 남아 있다면 이번 주에 섬유 리셋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코가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미소 지을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위한 청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공 청소기를 청소하셨나요? 혹은 걸레에 머리를 빨아보신 적은 언제인가요? 세탁기 필터는요? 조리대 닦는 스펀지는요? 이 질문을 듣고 당황하셨다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 도구를 도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무관심이 집안 곳곳에 미세한 더러움과 냄새를 다시 퍼뜨리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바닥을 한번 밀 때마다 머리카락, 먼지, 피부 각질, 반려동물의 털까지 온갖 것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지통을 비우지 않고 필터를 청소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흡수했던 것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집안을 맴돌게 됩니다. 세탁기의 고무 패킹 틈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고 2주 이상 쓴 주방 스펀지에서는 신내가 나고 식기세척기 필터에서는 묵은내가 섞인 물이 돌게 되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도 찜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청소 도구 리셋을 빼먹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추고 작은 도구들에게 조용한 애정을 쏟아보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걸레 머리는 헹궈서 햇볕에 말리세요. 주방 스펀지는 젖은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 세균을 없애세요. 진공 청소기의 먼지통은 비우고 본체를 물티슈로 닦아내세요. 세탁기엔 식초를 조금 넣고 헹굼 사이클을 돌리세요. 식기세척기 필터도 분리해서 솔로 문질러 주세요. 잘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고이기 쉬운 화장실 솔통도 놓치지 마세요. 이건 멋을 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도구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구가 깨끗해지면 집도 더 빠르고 더 적은 힘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달라집니다. 숨어있던 곰팡이 냄새, 쉰내, 축축한 기운이 사라지고 공간 전체가 다시 가볍게 호흡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도구 하나만 골라보세요. 설거지용 스펀지든 진공 청소기든 걸레든 상관없습니다. 고장 나기 전이 아니라 일 잘하고 있는 지금 고마운 도구에게 손길을 건네는 것. 그 조용한 정성이 집안 공기의 순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집이 늘 깔끔하고 기분 좋게 유지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비싼 청소용품도 힘든 대청소도 아닙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손님 상상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내일 특별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올 것이라고 잠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평가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깊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랑하는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일 수도 있고 자주 못 보는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집안을 방에서 방으로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눈으로 바라보며 말이죠. 그때부터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엌 카운터 위에 우편물 더미, 복도 걸레바지 근처에 가느다란 먼지줄, 거울에 남은 희미한 자국, 소파 위에서 모양이 흐트러진 채 눌려있는 쿠션들, 세탁기 옆에서 익숙해져 버린 묘한 냄새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시야에 새롭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오래 살면 점점 보지 않게 됩니다. 같은 더미를 매일 지나치며 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하고 향초나 방향제로 그것을 가리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온다고 상상하는 순간 마음이 다시 깨어납니다. 눈이 깨어납니다. 집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대청소가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님맞이 리셋을 하는 겁니다. 욕실 세면대와 수도꼭지를 닦아주고 현관 매트를 털고 소파의 쿠션과 책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현관에 놓인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고 창문을 5분 정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수건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은은한 향의 촛불을 켜는 것. 이런 행동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방문하기 직전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그 손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손님 상상법을 실천하신다고 했습니다. 손녀와 손녀 사이가 오늘 점심에 올 거라고 상상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날은 소파 쿠션을 두드려 모양을 바로 잡고 유리컵 2개를 꺼내 놓으면 마음이 준비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살아갈 준비, 집을 다시 사랑할 준비, 내 공간을 다시 선물처럼 느낄 준비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도 이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집안을 거닐며 가장 친절한 눈으로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절을 준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욕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집안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간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욕실일 겁니다. 욕실은 작고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바닥을 아무리 닦고 변기를 청소해도 묘하게 냄새가 남는 곳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플래시 존입니다. 이건 청소 매뉴얼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직접 깨닫고는 결코 잊을 수 없게 된 개념입니다. 변기를 사용할 때, 특히 남성이 서서 볼일을 볼 때 소변은 단순히 변기 속으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튀어 가장자리에서 반사되고 물 내림과 함께 미세하게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그 일부는 바닥에, 벽에 걸레바지에, 변기 뒤편에, 심지어 바로 옆 휴지통에까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사실상 욕실을 완전히 청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제나 향초로 지우려 했던 그 은근한 냄새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구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상쾌한 욕실을 가진 사람들은 이 조용한 습관을 지킵니다.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구역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천이나 식초를 탄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변기 주변 60cm 가량의 바닥을 닦으세요. 변기 뒤편 벽과 옆면, 변기 바닥과 볼트가 있는 부분, 플라스틱 캡 변기 뚜껑 아래쪽과 손잡이까지 잊지 말고 닦아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도 없고 표백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곳이 냄새의 근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닦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 습관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욕실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향초도 켰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계속 났죠. 그런데 변기 뒤편 벽을 닦았더니 냄새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잊힌 구역이지만 욕실을 그럭저럭 깨끗한 곳에서 진짜 상쾌한 공간으로 바꿔주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한 번만 해보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 보이지 않는 구역을 닦아보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상쾌하고 고요한 욕실 공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문 닫기, 창문 열기, 서랍 정리하기, 손잡이 광택 내기, 섬유 리셋하기, 도구 청소하기, 손님 상상하기, 욕실 구석 닦기. 모두 간단합니다. 모두 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새로 지은 집이 아니어도 지금 사는 공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닦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작은 공간에 조용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마음을 지켜온 공간을 향한 조용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여러 가지가 내 손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집만큼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으로 감각과 향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을 쫓지 마세요. 이제는 편히 쉴 자격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단 하루에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따뜻함과 정성, 조용한 자존감을 담아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조용히 좋다는 그 안도의 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기분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엔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집뿐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까지 달라질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아끼고 돌봐주세요. 그러면 그 집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